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국내 증시는 미국 대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중점으로 오늘은 조성호 과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시장에서는 업종과 섹터 그리고 종목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들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도 퍼스트 클래스에서 상담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027-487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또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어떤 키워드를 들고 오셨는지 먼저 확인해보고 얘기 이어갈게요. 네, 진열을 재정비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대선 이후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우리 시장의 포커스가 미국 그 대선에 많은 어떤 부분들이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뭐 아직은 뭐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조만간에 이제 누구든 대통령으로 결정이 될 것이고 어제 시장을 보더라도 물론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후보가 되는 쪽,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후보 쪽에 시장이 베팅을 했기 때문에 그쪽의 당선 가능성이 높을수록 시장이 조금 더 환호하는 건 보였고 거꾸로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시장이 그렇게까지 실망하는 모습은 일단 아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제 종료가 되고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 이제 확정이 된 이후에는 시장은 새로운 간판을 걸고서 또 무언가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전열을 재정비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프레임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셨던 종목들, 물론 기쁨을 드린 종목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슬픔을 드리고 있는 종목도 있을 것이지만 이제 이번에 한번 그런 자신의 포트를 한번 좀 재정비해서 이 다음의 시장에는 어떠한 간판이 걸릴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다. 그건 제가 차근차근 하나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오늘 시간이 짧은 관계로 바로 시장부터 점검하고 갈게요. 뭐 요 다음 코너도 대선 특집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 대선에 대해서 뭐 따로 뭐 추가적으로 말씀 안 드릴 거고 우리 시장을 보자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가 어쨌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구간대는 미국 대선이든 뭐든 불확실성을 반영해 놓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결국엔 하나둘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될수록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나름의 방향을 잡을 것이다. 결국엔 다시 이제 60일 선까지 실적선이죠. 여기까지 이제 근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떤 개별 이슈보다는 이제 좀 본연의 어떤 뭐 실적이나 지표나 좀 이런 쪽에 좀 반응할 가능성이 조금 더 이제 커지고 있다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미국 대선에 대해서 뭐 나름의 또 이제 어떠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 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지금 시장은 단기적으로 좀 과매수가 해소된 국면에 있다. 요 정도로 좀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막 올라가냐?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씩 우리가 변수들을 체크해 가면서 그렇게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가보죠. 자, 이건 뭐 이제 대주주 양도세 조건 유예가 확실하게 좀 불을 지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이제 제약주가 요즘에 아주 선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긴 추세선이죠. 아직 뭐 실적선까지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추세선인 21선에 이제 근접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을 도모한다면 이제 코스닥의 추세가 돌아가는 이런 부분. 다만 이제 코스닥의 변수는 뭐냐면 제약 바이오주들이 선전을 해주면서 지수 자체는 잘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 어제도 뭐 확인하셨다시피 미국 대선 관련해서 어제 그 종목 일정한 어떤 섹터 쪽에서는 극심한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양호한데 왜 내 체감 지수는 안 좋을까가 바로 이제 이런 쪽에서 아마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걱정하실 부분들은 바로 이제 여기, 그러니까 그 관련주를 들고 계시거나 샀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아니 이렇게 뭐 누가 될지 정확하게 좀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네. 뭐 어떤 사람이 되든지 간에 피해를 보지 않는 업종과 종목으로 공략하면 안 돼요? 그냥 하던 대로 우리는 하면 되잖아요. 제가 언제 미국 대선 관련해서 누구 수혜주 얘기하면 뭐 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예를 들면 바이든 수혜다, 뭐 트럼프 수혜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쪽에서 이제 수익을 추구하려고 이제 몰려가는 그런 심리가 바로 군중 심리고 그게 바로 뇌동매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요게
극단적으로 양극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로에 서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 뭐 미국 대선도 상관없고 그냥 나 그냥 내 갈 길 갈래 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걱정은 이제 안 하실 거잖아요. 이를테면 우리 뭐 퍼스트 클래스 그냥 색깔대로 했다면 우리 종목들은 솔직히 뭐 제가 뭐 미국 대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냥 결국에 이제 기업의 본질 가치에 집중을 한다면은 사실 지금의 이슈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일매일 수익을 추구하시기 위해서 어떤 이슈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춰서 그쪽에 좀 이제 쫓아다니시다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고민스러울 수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 대선 이제 아직은 확정은 안 된 겁니다만 이 확정이 된 이후에 이제 시장에서는 아마 이제 그 작용은 분명히 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차분하게 전열을 좀 재정비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크기 때문에 말이 많아지는 건지 말이 많아서 일이 커지는 건지 네. 가끔 헷갈릴 때가 있기는 한데 어쨌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의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차분하게 이제 대응을 하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오늘 뭐 종목 얘기하실 거예요? 예, 안 그래도 오늘 뭐 네. 미국 대선이어서 딱히 제가 뭐 대선 관련한 이야기 할 것도 없고 해서 차라리 이럴 때 그냥 종목을 하자. 네. 근데 오늘의 종목의 성격은 이거예요. 패자부활전. 뭐냐면 전에 우리 퍼스트 클래스에 제가 이제 종목을 이제 편입을 이제 순차적으로 했지만 아쉽게도 이제 이탈된 녀석들이 몇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사실 종목들 되게 잘 버티잖아요. 아주 네. 그냥 벼랑 끝에서 아주 그냥 꽉 잡고 그냥 기어 올라오고 하니까 너무 근성이 있어서 마음에 드는데 초기에 담아놨던 녀석들 중에 아쉽게도 이제 손절가를 이탈해서 이제 좀 그 낙오된 종목들이 있는데 그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메일유어, AP 시스템, 그 루멘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꾸 살펴보고 이제 대선 이후에 이제 판이 어떻게 짜일지 한번 보니까 이 중에 패자부활전으로 미련을 못 버리신 예, 거예요? 아니 미련을 못 버린 게 아니라 이들 종목들은 사실 가격 전략에서 이탈한 거지 항상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이긴 한데 요 시점에서 얘한테는 한번 좀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루멘스입니다. 루멘스를 우리 한번 네. 다시 미워도 다시 한번 보자는 측면에서 갖고 왔고요. 일단 뭐 장부도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기본적으로 3년 동안 적자 봤어요. 뭐 그거는 뭐 확실하고 그 부분도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근데 이제 적자의 원인이 이제 납득할 만하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양 백라이트 유닛, 요 판가 인하 이것 때문에 실적이 일단 악화가 됐고, 자 연간 실적 추이는 작년에 이제 마이크로 LED까지 반영을 하면서 이제 일회성 비용까지 해서 손실이 확대됐지만 올해부터는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자 2015년, 16년을 볼게요. 연간 매출액이 4천억 정도 수준이라면은 영업이익이 정상화된다는 궤도가 있죠. 그리고 이제 분기 실적 추이도 잠깐 볼게요. 이번 3분기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실적 이제 시즌이 된 건데 네. 매출액이 그러니까 연간 4천억이라고 했죠. 분기별로 한 1,000억대 수준의 흑자 전환이라면 이제 재궤도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멘스는 3분기 실적이 11월 16일 나옵니다. 그때 이제 실적을 확인한다면 시장에서 좀 본격적으로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뭐 차트 한번 보면서 간단하게 네. 목표가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네. 이것만 하고 갈게요. 네, 오늘 저희가 미국 대선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래도 차트는 한번 보고 가격 전략은 드려야죠. 네. 자, 루멘스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현재도 이제 바닥에 뭐 거의 깔려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며칠 전에 한번 급증을 해서 장중에 20% 급등한 적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루멘스가 드디어 삼성전자양 미니 LED TV 출시와 관련한 모듈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네. 요 모멘텀으로 일단 한번 제목을 걸어 보시죠. 자, 목표가는 2,000원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600원 말씀드리고 뭐 시간이 부족하니까 추후에 다시 한번 AS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루멘스 이제 다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목표 주가 2,000원으로 재설정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추후에 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조성의 퍼스트 클래스 오늘은 아쉽지만 좀 짧게 끝내겠습니다.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호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